지금 XRP 차트를 보시면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1달러 언저리계에서 몇 주째 제자리 걸음인데 저는 지금 이 구간을 조금 다르게 보고 있어요. 진짜 거품이 거치고 진짜 주인들만 남는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현재 미국 XRP 현물 ETF 7개에 누적으로 들어온 돈이 15억 1천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자산은 9억 9,400만 달러예요. 무려 34%가 증발을 했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최악이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 손실을 안고 누가 버티고 있느냐? 바로 골드만삭스예요. 펀드 4개에 1억 5,380만 달러를 넣고 있고 30대 기간 보유 물량의 73%를 이 한 곳이 쥐고 있어요. 반면에 21 쉐어즈는 누적 유입액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그레이스케일은 상반기에 1억 8천만 달러어치를 팔고 나갔습니다. 한마디로 버틸 사람과 못 버틸 사람이 지금 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사의 핵심 결론은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진짜 큰 돈들이 들어오려면 클래리티 법 통과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안 들어온 게 아니라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9월 1일 리플의 월간 에스크로 물량 이 10억 개가 풀려요. 지금 XRP는 0.9997 부근, 위로는 1.0086달러, 아래로는 0.9888달러에서 멈췄습니다. 폭이 이렇게 좁다는 건 다들 9월 1일을 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10억 개 해제를 무조건 악재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과거 사례를 보면 풀린 물량의 상당 부분이 다시 에스크로 계좌로 되잠겨 왔기 때문입니다. 진짜 봐야 할 건 이 10억 개라는 헤드라인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 나오는 순 유통량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 이제 조용히 지나가면 시장을 누르던 마지막 핑계가 사라진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큰 손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최근 24시간 동안 100만 달러가 넘는 XRP 대형 거래가 280% 폭증했어요. XRP 레저에서 38건 넘게 확인이 됐습니다. 몇 주째 조용하던 이 고래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만 아직까지는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이 대형 거래가 늘었다고 전부 매수는 아니기 때문이죠. 다른 숫자들도 보면 이 파생 상품 거래량은 12.48% 늘었고 옵션 거래량은 58.25% 급증했습니다. 반면 미결제 약정은 0.69% 줄었죠.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는데 아직 크게는 안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방아쇠에 손가락은 올렸는데 안 당기고 있는 거죠. 기준도 명확해요. 1달러를 회복하고 1.02달러를 넘어야 반등이 확인이 됩니다. 이게 넘으면 다음은 1.05달러고요. 반대로 0.97달러가 무너지면 약세가 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2센트 차이를 두고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럼 리플이라는 회사는 이 갈림길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리플의 기간 중개 사업부인 이 리플 프라임은 2억 7,500만 달러, 우리 돈 약 3,900억 원을 조달하고 있어요. 2031년 만기 채권을 찍었고 표면 금리는 연 8.25%, 공개 시장이 아니라 생명보험사 같은 기관 투자자들한테서 직접 받아왔어요. 그리고 이 돈의 용도가 결정적입니다. 바로 미국 내 사업 확대예요. 여기서부터는 제 해석인데 지금 가격이 1달러에서 헤매고 있고 ETF는 34% 물려있죠. 그런데 리플은 이 와중에 연 8.25% 이자를 물어가면서 미국의 사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가격이 나쁠 때 접는 회사가 아니라 가격이 나쁠 때 확장하고 있는 회사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채권을 사준 게 보험사들입니다. 2031년까지 리플의 미국 사업에 돈을 걸었다는 거죠. 또한 리플의 최고 법무 책임자 스튜어트 엘더로티가 어제 와이오밍 블록체인 심포지엄에서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 그가 지목한 날짜는 9월 15일이에요. 미국 상원적 절차 표결일입니다. 이날이 클래리티 법안의 향방을 가를 분기점이라고 콕 집어 말했고 60표가 필요하다고 조건도 분명히 했어요. 그가 한 말이 인상적이죠. 입법이 실패해도 SEC와 CFTC가 각자 규칙을 만들긴 하겠지만 의회 입법이 훨씬 더 지속 가능한 틀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기관이 만든 규칙은 사람이 바뀌면 또 바뀌지만 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숫자도 꺼냈는데요. 법이 없으면 미국이 암호화폐 일자리 23만 2천 개와 경제활동 550억 달러, 우리 돈 78조 원을 해외로 내보낼 수 있다고. 한마디로 이건 리플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 것들이 하나로 모이죠. 골드만삭스는 손실을 안고도 물량의 73%를 쥐고 있어요. 회사는 8.25% 이자를 물면서 사업을 키우고 보험사는 2031년 만기 채권을 사줬습니다. 고래는 280% 움직이기 시작했고 법무 책임자는 날짜까지 못 박았죠. 이 사람들이 다 왜 이럴까요? 저는 이들이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달력을 보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통과 보장은 없어요. 60표를 못 채우면 그날 끝입니다. 저도 결과는 모릅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의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중요한 내용을 짚고 갑시다. XRP 붙잡고 계신 분들 정말 잘 버티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이거 계속 들고 가고 있는 게 맞나?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코인을 시작한 이유가 뭐였죠?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였잖아요. 근데 계좌를 열어볼 때마다 그 마음이 조금씩 깎여가는 느낌 분명히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숫자들이 뭘 말해줬습니까? 지금 XRP를 누르고 있는 건 실력 부족이 아니라 아직 안 열린 문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 앞에 이미 줄을 선 사람들이 있어요. 골드만삭스, 보험사, 그리고 리플이라는 회사까지. 문 열리는 소리가 난 다음에 뛰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이미 줄이 길게 늘어져 있을 겁니다. 그날이 9월 15일일지 더 뒤일지 안 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게 하나 있죠. 문이 열린 다음에 사면 이미 늦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큰 돈을 벌려면 어떤 코인을 집중적으로 봐야 할까요? 여러분이 진짜 놓치고 있는 돈 되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코인 시장의 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법안 하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름부터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클래리티 법안이죠. 그런데 제가 이 법안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면서 이상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클래리티의 법안을 이야기하면서 XRP의 호재냐, 악재냐, 비트코인이 오르냐, 내리냐 이 정도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질문을 하나 더 던져봤어요.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관들은 그 다음에 무엇을 준비할까? 이게 제가 몇 년간 자료를 다시 찾아본 이유입니다. 미국 규제기관의 움직임부터 기관들의 디지털 자산 진출, 결제 시장과 토큰화 시장, 그리고 XRP 생태계까지 하나씩 연결해봤어요. 처음에는 후보가 정말 많았는데요. 그런데 하나씩 조건을 대입하니까 계속 탈락하더라고요. 기관과 연결될 가능성이 낮은 프로젝트, 실제 사용처가 부족한 프로젝트, 이미 시장에서 너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프로젝트는 전부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은 후보들을 다시 과거 자료와 기관들의 움직임에 대입해봤죠. 그러자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클래리티 법안이 만들어낼 새로운 시장에서 오히려 필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군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하게 클래리티 법안 통과하면 XRP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클래리티 법안이 무엇인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 변화 속에서 특정 후보군을 주목해야 하는지까지 연결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클래리티 법안부터 아주 쉽게 보겠습니다. 미국에는 대표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두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SEC죠. 주식 같은 증권을 담당하는 곳. 그리고 또 하나가 CFTC입니다. 상품 시장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문제는 그동안 디지털 자산을 정확히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가 상당히 복잡했다는 건데, 쉽게 말하면 한 건물의 주인이 두 명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한쪽에서는 자기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자기 규칙을 이야기하죠. 그 사이에 있는 기업과 투자자들은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기관 입장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수천억 원, 수조 원을 투자하려는데 규칙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면 쉽게 들어오기 어렵겠죠.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누가 무엇을 담당하고 어떤 자산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것인지 보다 명확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요한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기관은 가격만 보고 움직이지 않죠. 개인 투자자는 이거 좋아 보이는데 하면 바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기관은 달라요. 규제상 문제가 없는지,
기간이 보관할 수 있는지, 거래소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유동성은 충분한지, 실제로 금융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가장 싫어하는 건 높은 가격이 아니에요. 불확실성이죠. 그런데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돼 시장의 규칙이 훨씬 명확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도 이 시장에 들어가도 되는가? 라는 질문에서 그렇다면 어떤 자산과 어떤 인프라를 이용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XRP를 다시 봤어요. XRP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XRP가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질문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XRP가 성장하는 시장이 만들어진다면 그 주변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 질문이 상당히 중요해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서 성장한다고 삼성전자만 돈을 버는 건 아니죠. 장비가 필요하고 소재가 필요하고 부품이 필요합니다. 생산과 검사, 물류까지 수많은 생태계가 함께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런 생태계 안에서 플랫폼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XRP도 똑같이 접근해봤어요. XRP가 금융시장에 더 깊숙이 들어간다면 어떤 기능이 반드시 필요할까? 당연히 결제일 수도 있고요. 유동성일 수도 있습니다. 기관용 보관과 거래 인프라일 수도 있고 토큰화와 정산을 연결하는 기술일 수도 있죠. 저는 이걸 하나씩 확인해봤어요. 그리고 후보를 찾는 기준도 상당히 까다롭게 잡았습니다. 단순히 시가총액이 작다는 이유로 고르지 않았고요. 이거 100배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봤죠. 클래리티 법안 이후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이 커진다면 실제로 어떤 기능이 필요해질까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기관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봤고요. 실제로 사용처가 있는지도 확인했죠. 경쟁 프로젝트와 비교했을 때 차별점이 있는지도 봤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미래 가능성을 이미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도 따져봤어요. 이렇게 하나씩 걸러내니까 처음에는 많았던 후보들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은 후보군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코인인데? 정말 급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제가 현재 집중해서 보고 있는 후보군을 먼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름만 보고 바로 투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왜 제가 이 후보를 클래리티 법안과 연결해서 보는지, 어떤 시장에서 필요성이 생길 수 있는지, 반대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까지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저 역시 후보를 찾으면서 가장 경계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좋은 이야기만 붙이면 어떤 코인도 대단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투자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만큼 틀릴 가능성도 같이 봐야 하죠. 그래서 저는 이 후보를 찾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자료를 더 많이 확인했습니다. 규제에 걸릴 가능성은 없는지, 실제 사용자가 있는지, 기관이 정말 관심을 가질 만한 구조인지, 경쟁자가 등장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지까지 하나씩 확인했어요. 그렇게 확인하고도 남아있는 후보만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렇다면 왜 지금이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바로 9월이기 때문이에요. 상원이 다시 움직이면서 클래리티 법안의 중요한 표결 과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9월 15일이라는 날짜 하나만 보는 게 아닌데요.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수정안이 들어가는지, 정치권에서 얼마나 많은 지지를 확보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안이 어떤 형태로 정리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9월 15일에 어떤 투표가 나온다고 해서 그날 모든 것이 끝나는 것도 아니죠. 이걸 모르고 있으면 뉴스 제목 하나에 따라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릴 수 있어요. 반대로 구조를 알고 있으면 다르게 볼 수도 있죠. 아, 지금은 최종 통과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클래리티 법안을 보면서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모든 코인이 오르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규칙이 명확해지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 있죠. 기관들이 들어온다고 아무 코인이나 사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기관 입장에서는 결국 실제 사용처가 있는지, 기술이 검증됐는지,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지, 유동성은 충분한지, 금융시장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볼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클래리티 법안을 단순한 호재로 보지 않습니다. 옥석을 가리는 과정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 더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몇 년간 자료를 뒤져가며 후보군을 찾은 거고요. 여러분이 XRP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XRP 가격만 바라보지는 마세요. XRP가 어떤 금융시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지, 그 시장이 커졌을 때 어떤 인프라가 필요해지는지, 그리고 그 인프라를 누가 만들고 있는지를 같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 관점으로 자료를 다시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는 후보군을 찾아냈는데요. 물론 반드시 오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작은 프로젝트라면 변동성과 위험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리한 투자는 절대 권하지 않고요. 다만 앞으로 몇 년을 바라보고 있다면 한 번쯤은 확인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가격이 이미 움직인 다음에 따라가는 것보다 시장 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해질지를 먼저 생각해보는 것, 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단순히 XRP 가격을 올려주는 법안이 아니고요.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칙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 규칙이 명확해지면 기관이 움직일 수가 있고, 기관이 움직이면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지면 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가 필요해지겠죠. 저는 바로 그 마지막 부분을 찾아낸 거고요. XRP 자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XRP가 성장할 수 있는 금융 생태계 전체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딱 하나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는데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코인이 오를까? 이 질문에서 끝내지 마십시오. 클래리티 법안 이후 어떤 시장이 커질 거며 그 시장에서 어떤 기능이 필요해질까? 여기까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그 질문을 가지고 몇 년간 자료를 다시 추적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는 후보군까지 좁혀냈는데요. 이 소중한 기회는 오직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선물이에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걸러내고 진정한 가족들에게만 이 후보를 공유해 드릴 건데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조회수 옆에 표시된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구독자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신 후 간단한 설문지에 응답해 주시고 아래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남겨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혹시 컴퓨터로 시청 중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라는 링크가 보이실 건데요.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응답란에 작성해 주시고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응답해 주신 구독자분들께만 남겨주신 연락처로 빠르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해 드리는 후보들 당장 매수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종목을 받아보고 스스로 차트를 살펴보며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는 정말 큰 경험이자 탄탄한 투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너는 이렇게 좋은 정보를 무료로 주면서 도대체 뭘 얻는 건데? 라고요.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러분께 절대 단 1원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사칭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즉시 차단하신 뒤 꼭 신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딱 하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정말 딱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다면요. 제가 추천해드린 후보군으로 인해 단돈 1만원이라도 수익이 나셨다면 그 수익금의 단 1%만 여러분이 사시는 곳 주변의 복지기관이나 봉사단체에 기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가끔 수익을 내시고 저에게 기부 증서까지 보내주시는 구독자님들 계신데요. 저는 정말 그럴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뿌듯하고 더 열심히 분석해서 진짜 좋은 종목 우리 구독자님들께 소개해드려야겠다고 굳게 다짐하게 됩니다. 결국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겠죠. 여러분의 그 작은 실행력이 나비 효과가 되어 팍팍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저에게 정보를 받으시고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가용 가능한 소액으로만 여유롭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인생 역전의 기회를 꽉 잡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